wanted to hunt Messi. I think you were. My history with him forces me to hope for a final against Miami, so it's not my fault. Sorry. Sorry. Well, next up in the path is Sun and LAFC. Yeah. You also have history. Is there something as a competitor playing against players? It's about the idols, it's about the big players, it's about names. If you're a fan, you want to feel the people. Vancouver won it or lost it. It's maybe about Thomas Müller won it or lost it against Sonny. I know it, and 밀러는 늙고 느리고 지쳐 보인다. 반면 소니와 데니는 MLS 최고의 듀오다. 단언컨대 밀러 당신은 이 경기가 얼마나 빠른 템포로 진행될지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사과할 필요도 없이 MLS는 밀러가 올린 6개의 PK 득점과 2개의 필드골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을 뿐이다. 밀러는 대표팀에서 은퇴했기에 손흥민과 달리 자국에 다녀올 필요도 없었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서 인터뷰까지 했네. 인터뷰는 아주 좋았고 질문의 방향성도 괜찮았다. 토마스는 현명한 지휘관이다. 그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패스인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패싱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누가 더 큰 임팩트를 보여줬는지에 대해 과하게 오버할 필요는 없다. 손흥민은 10골 4도움 PK 0개이고 밀러는 필드골 2개, PK 6골, 그리고 도움 3개가 전부다. 이번 경기가 바로 MLS의 결승전이고 두 팀이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들이다. 빅매치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경기가 끝나면 둘 중 한 팀의 시즌은 종료됩니다. 이긴 팀은 서부의 결승전으로 나아가고 바로 뒤에는 메시를 포함한 동부의 스타들이 각축을 펼칠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토너먼트에서 지는 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양팀 모두 서부 4강이니 그래도 좋은 시즌이었다 만족할 만한 팀들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우승하지 못하면 실패인 시즌이고 손흥민과 밀러의 여름이적 감행은 당장 이번 플레이오프를 위해 두 구단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러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LAFC와 밴쿠버의 승부 이전에 손흥민과 밀러의 대전을 말하고 있고 특히 MLS의 순위표에 큰 관심이 없는 유럽 팬들 입장에선 PL이 이겼냐 분데스리가가 이겼냐에 더 큰 오락성이 있습니다. 양 선수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밀러의 압승이지만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승리는 손흥민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의 첫 맞대결은 손흥민이 프리시즌 호날두로 불리던 함부르크 시절이었고 해당 경기는 손흥민의 올드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과연 10대의 어린 선수가 프로 1군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함부르크라는 제법 유명한 클럽에서 주전이 될 수 있을까란 팬들의 설렘의 기대 이상으로 화답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어린 선수가 월클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한 최초의 경기도 그날이었습니다. 상대는 명실상부 독일 최강 뮌헨이었고 밀러는 이미 자국의 상징적인 클럽에서 주전 자리를 거머쥔 미친듯이 빠른 성장을 보인 초특급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말 그대로 거한 뮌헨을 찢어버렸습니다. 두 골을 폭발시켰고 보아탱은 손흥민이 치고 나갈 때 0.8 배속이 걸린 듯 느려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높이는 이미 PL 득점왕을 비롯한 온갖 영광을 목격한 이후이기에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당시 기준으론 한국의 10대 소년이 뮌헨 수비진을 공격으로 탈탈 털어버리는 장면은 비현실적이었고 그냥 만화책에 나오는 황당무계한 스토리였습니다. 그걸 15번을 단 손흥민이 해낸 것이고 더욱 서사가 소설 같았던 이유는 뮌헨의 양쪽 날개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로벨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손흥민이 초등학교 시절 TV로 보고 자란 스타들이 여전히 미쳐 날뛰던 시기였고 초딩 손흥민만 몸만 자라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날만으로 평가하자면 손흥민은 절대 로베리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의 주인공이었으며 새벽녘 화질도 나쁜 인터넷 사이트로 시청했던 제 심정은 충격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1군 정도가 아니라 혹시 로베리급 선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설레발을 치기에 충분했고 그 무엇보다 그의 나이가 깡패였습니다. 제가 해안이 있어 그 선수의 미래를 낙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호쾌하게 달려가는 그 경기를 보셨다면 누구라도 득점왕급 재능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반전은 후반전에 뮌헨 수비진이 프리시즌임에도 상당히 거칠어져 있었고 손흥민에게 엄청난 태클을 가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독일 최강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신의 공격수에게 긁힌 모습이 역력했고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우리 엘리아 선수는 곧바로 항의를 펼쳤습니다.
이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을 노린 태클이 분명했기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동료애였고 이후 최후방의 함부르크 선수들까지 달려와 프리시즌 이벤트인 리가 토탈컵을 마치 챔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직후에 슈바인슈타이거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그날 경기의 분위기를 전부 담고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섰고 볼 탈취와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15번 손흥민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넨이 할 수 있는 것은 파울로 끊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밀러가 태어나서 처음 본 손흥민입니다. 두 유망주의 주변에는 필립 람을 포함한 슈퍼스타들이 가득했고 새로운 세대와 별들이 함께 만든 프리시즌치고 처절한 승부였습니다. 그날 경기를 생중계로 보신 분이 몇 명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도 이제 세계적인 공격수를 가졌다는 설레발을 치셨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손흥민은 독일에서는 단 한 번도 밀러의 상대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함부르크 레버쿠젠 시절 동안 7번 만나서 2무패를 기록했고 심지어 토트넘 소속으로도 챔스에서 2번 만나 모두 패배했으며 해당 시즌 미넨은 유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밀러팀을 이긴 딱 한 번의 기억이 바로 월드컵이었고 어쩌면 밀러 입장에선 다른 9번의 경기 결과 전부를 내주고서라도 맞바꾸고 싶은 한 경기일 것입니다. 월드컵 탈락을 확정시킨 비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의 모든 경기를 밀러가 가져갔지만 탈락이 걸린 딱 한 경기는 손흥민이 이겼으며 이번 4강전도 단판 승부입니다. MLS 공식 채널은 빅매치를 앞두고 밀러를 찾아갔습니다. Thomas, I'm Thomas from Germany. Hey, nice view. Rom Deuter, yeah, very good. Oh, it was not Did I say that bad. right? The pronunciation was not bad. The English translation is space interpreter. Yeah. On the pitch, in your words, what does it mean to interpret space? I came up with this phrase when I was a very young player. In Germany, or nobody could really explain my way to success. That amount of success I had in my first years. I was a starting player at Bayern at a young age. World Cup 2010 was the best goal scorer. So the people had problems to understand why I'm so successful without any special skills they are normally used to measure: speed, sprinting, shooting, dribbling, passing. And I'm very good at many things in football, but I know what they mean. For me, it means to get the feeling to be always in between defending lines, center backs and full backs, between center backs and sixes, that there is always a little bit of space for miscommunication to get to the blind sides of the players. That feeling, is that something you can learn, or is that something you felt that you already had sort of innately? You can learn it because most of the things are quite logical. I think I had it in the beginning of my professional career because I have to adapt it to my skill set, because I had to find solutions. I was never the dribbling guy in the youth, so I had to find solutions. The body language about my feeling also for my situation and also for the teammate situation. Is he ready for advice, or is advice needed? In my opinion, the game demands it. Then I go for it, regardless he's ready for it or not. Because in these crucial moments, doing everything right or everything possible to get results, you have to be mentally strong. I try to prevent situations and talk about it before it happens. There are many guys out there that they always know what to do afterwards. The recent history between the Whitecaps and LAFC has gone one direction. I think the last press conference they asked a question to Sebastian Berhalter about it. He answered quite well because he said the wind has changed. So it's not that we are the big favorite now, but it was always like big LAFC against maybe a smaller team. But for sure, they are strong, but they also know that we are very strong. So I think it's uncomfortable for them. All of the above. Yeah, they have a battery, and our whole team has this battery. LAFC has to be aware that the game is not done until the last whistle. Especially with these two guys, I'm very close on the pitch, because as you said, you can control a game from the center. We are in the center of the pitch, and we have to take the best decisions for the team, lead them to good attacks, good rest defense positions. So control means there is no space for opponents' attacks, for chaos.
So you never have control. It's about our habits, it's about helping each other. Helping each other means that we create angles in possession, we make angles. Just play our game. Trust us. This team went all the way to the CONCACAF Champions Cup final, World Football. What can a group do to overcome those mental hurdles? The key is how you react or how you deal with these kind of feelings you have. Does it change your normal routines? Does it change your normal playing style? You have to stick to your habits. When you first arrived, I saw you in an interview with my colleague Mo Adu. Yeah. You said you wanted to hunt Messi. I think you were having a little bit of fun there. He's on the other side of the bracket. I know the discussions in the fan bases, you know. It's gonna because be. it's a Barcelona thing. It's also two big players are coming up. My history with him forces me to hope for a final against Miami. So it's not my fault. Sorry. Sorry. Well, next up in the path is Sun and LAFC. Yeah. You also have history. Is there something as a competitor playing against players of your caliber, now here in a new context, that maybe adds a little bit extra for you that comes out in these games? Yeah, a little bit, because you know how the game is played, especially here with you guys and the cameras. So it's about the idols, it's about the big players, it's about names. If you're a fan, you want to feel the people behind the sport. And maybe it's not Vancouver won it or lost it. It's maybe about Thomas Müller won it or lost it against Sonny. I know it and I like it, this kind of game. But in the end, it's both are very focused on their actions on the pitch. Last one for me. You've won everywhere. I've heard you talk about being able to share your success with Bayern or with German fans. Experience. I'm not only sharing the success. I've lost a lot of times. Sure. Maybe sometimes you learn more from the defeats. I'm sharing what works or what worked for me in several situations and why it didn't work out every time. In the end, a win and a loss is sometimes not you're doing something wrong and right. It's just inside post, outside post. 15번을 달고 있던 손흥민은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한번 밀러의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스스로 드리블이 약하다고 말한 밀러가 만난 손흥민은 그와 아예 다른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미친 듯이 빨랐고 큰 기술 없이도 미는 수비수들이 따라붙지 못하던 윙어 그 자체였습니다. 로베리나 슈바인슈타이거 필립 람 앞에서 애기 같아 보였던 두 선수는 시간이 흐르고 한 명은 월드컵 득점왕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PL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곧 로베리이자 람이 되었습니다. 우상이자 리더, 그리고 에이스입니다. 먼 과거 프리시즌에서 함부르크를 만나러 가던 밀러의 감정에 두려움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형들이 가득했고 상대는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자 그 위대한 형들은 10대 소년에게 얻어맞고 나가떨어졌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밀러에겐 함부르크를 만나러 갈 때 수준의 자신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5번이 아니라 세계적인 7번 손흥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 다시 한번 득점하고 포효하는 손흥민이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프리시즌 그 경기로 시작해 서로에게 강한 아픔을 안긴 손흥민 밀러 잔혹동화의 마지막 장은 LAFC의 승리가 되길 응원합니다. 무려 13년간의 대서사시가 무대를 옮겨 미국에서 내일 마무리됩니다.